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4시,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바깥은 아직 캄캄하고 집 안은 조용한데 머릿속만 유난히 말똥말똥합니다. 다시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다 보면 어느새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이고, 오늘 또 8시간을 못 잤네.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걱정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8시간은 자야 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었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사실 처음부터 의학적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0대 이후에 8시간을 채우려고 억지로 누워있는 행동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8시간 수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도대체 그 숫자는 어디서 왔는지, 60대 이후 우리 몸이 진짜로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잠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로 병의 신호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잠들기 어려운 밤을 편안하게 바꿔줄 실천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이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그 상식부터 돌아봅시다. 하루 8시간 수면. 이 숫자, 여러분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하필 8시간일까요? 왜 7시간도 9시간도 아니고 딱 8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학 연구실이 아니라 놀랍게도 19세기 영국의 공장 노동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노동 조건에 저항하던 사회운동가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쳤습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자자,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셋으로 나누자는 구호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8시간 수면은 정밀한 뇌과학 연구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슬로건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잠든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도 없었고 수면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성인구 영여 명을 15년 동안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분들의 사망 위험이 일정하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과도하게 누워 있었던 분들의 사망 위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려 27%나 높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또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무려 50만 명의 뇌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이 가장 좋고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수면 시간이 정확히 7시간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 전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억지로 8시간을 채우려고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많이 자면 더 쉬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면 오래 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를 창고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자동차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터리가 방전되고 부품이 굳어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을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면 밤에 오히려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래 자도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드는 동안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끊임없이 일합니다. 생각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 뇌 신경세포들이 에너지를 태웁니다.
그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게 나중에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잠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살짝 크기를 줄여서 세포 사이에 넓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그 통로를 따라 흘러들어와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시장이 파한 뒤 밤에 살수차가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듯이 말이죠. 이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잠든 직후 처음 90분 동안입니다. 이 첫 90분의 깊은 잠이 하룻밤 뇌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오래 누워있다고 이 청소가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깊게 잠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충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복순 어머님, 올해 66이십니다. 3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시다 무릎이 너무 아파 몇 년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수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공장 다닐 때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주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잠이 줄면 치매가 빨리 온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 겁이 난 최복순 어머님이 선택한 방법은 낮에 억지로 2시간씩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을 겹겹이 치고 방을 어둡게 만들어 낮에 미리 잠을 채우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 수면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두 눈이 말똥말똥 뜨여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써야 할 수면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쓴 탓에 정작 밤에는 졸음 신호가 너무 약해진 겁니다. 마치 저녁 밥 먹기 전에 과자를 잔뜩 먹은 아이가 정작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하는 것처럼요. 결국 최복순 어머님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면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알, 나중엔 한 알로 늘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날은 잠을 자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거웠고 낮에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손녀가 놀러와도 제대로 놀아줄 기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제가 나쁜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극심한 불면증 초기나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아래 단기간 쓰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약에만 기대면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 자체가 차단됩니다. 뇌청소 살수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인지 기능이 둔해지고 야간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최복순 어머님이 겪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짚어드려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상 신호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한 번 깨면 오늘 밤 잠을 완전히 망쳤다며 공황 상태에 빠지십니다. 그 불안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뇌를 밤이 아닌 대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을 못 자서 불안하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깨우니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에 한 번 눈이 떠지는 것은 60대 이후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 구조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의 비중이 높지만 60대 이후에는 얕은 잠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새벽에 잠시 깨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아직 몇 시간밖에 안 잤네 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쳐 뇌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반면에 괜찮다, 잠시 깬 것뿐이다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몸이 다시 잠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같은 새벽 각성인데 반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재학 아버님, 올해 71이십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시다 정년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 잠이 얕아지기 시작했고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마다 8시간을 못 채웠다는 불안에 침대에서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셨습니다. 그러기를 1년 넘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복지관 건강강좌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수면의 진짜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지 낮 동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재학 아버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8시간이라는 숫자를 쫓는 것을 멈추고 몸의 신호를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억지로 눕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어두운 조명 아래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총 수면 시간은 오히려 6시간 반으로 줄었지만 한 번도 뒤척임 없이 이어지는 깊은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낮 동안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손녀가 놀러온 날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손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윤재학 아버님이 먹은 특별한 약은 없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8시간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해온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8시간이라는 숫자의 출처가 의학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요? 답은 7시간 전후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의 15년 추적 연구, 영국, 중국 공동 연구팀의 50만 명 분석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60대 이상에서 인지 기능과 건강을 가장 잘 지키는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7시간도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6시간 반을 자고도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7시간 반이 딱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지, 낮 동안 심한 졸음에 시달리지 않는지,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잤는가 보다 얼마나 개운하게 깨어났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았으니 실제로 오늘 밤부터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에서 당장 없애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꾸벅꾸벅 졸고는 비몽사몽 상태로 안방 침대까지 걸어가는 습관입니다. 소파에서 졸기 시작하면 뇌는 소파를 수면 장소로 인식하고 정작 침대에서는 각성 상태가 됩니다. 졸음이 오면 소파에서 버티지 말고 바로 침대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불을 끈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를 자극해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녁 내내 열심히 만들어온 수면 호르몬을 스스로 방해하는 겁니다.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셋째, 밤에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포도 같은 과일은 밤에 방광을 가득 채워 새벽에 화장실로 내몰게 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나쁜 습관을 없앴다면 이제 좋은 습관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뇌가 깊은 잠에 빠지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생산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재료를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추를 추천드립니다. 상추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하얀 진액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예민해진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다만 찬성질이 있어 밤에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버무려 저녁 나물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반개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 고생하지 않도록 취침 정확히 2시간 전에 반개만 드세요. 아몬드 5알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깨와 종아리가 뻐근하게 굳어 있으면 깊은 잠이 오기 어렵습니다. 호두도 한 줌 챙겨 드세요.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뇌신경을 평온하게 감싸줍니다. 밤에 이유 없이 자꾸 깨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체리도 좋습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 드물게 멜라토닌 자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분 없는 순수 체리 주스로 저녁에 반잔 드시면 비싼 영양제, 부럽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자리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국립수면연구기관들이 제안하는 숙면에 가장 좋은 침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보다 방이 더우면 뇌가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쓰느라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특히 여름철 열대야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도 고려해 보세요. 여러 연구에서 뇌 청소 시스템이 옆으로 누울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 깨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하나 끼워두면 허리 부담 없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시계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나오세요. 거실에서 어두운 간접 조명만 켜두고 지루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있다가 진짜 하품이 나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만 침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침대 20분 규칙이라고 합니다. 뇌에게 침대는 뒤척이며 불안해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하시겠지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침대에 눕는 순간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돈도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30분 안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햇빛이 눈을 통해 뇌로 들어가면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오늘 밤 잠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집 안에만 계시면 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찾기 전에 아침 산책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제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험 공감이 가시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수면 문제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임시 메모장 같은 곳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일단 이 메모장에 적힙니다. 그런데 이 메모장은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래 두면 내용이 흐릿해지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해마가 낮 동안 기록해둔 내용들을 꺼내 재생하면서 중요한 기억들을 뇌의 더 깊고 안정적인 저장 공간으로 옮겨 적습니다. 수첩에 급하게 메모한 것을 밤에 천천히 노트에 정리해서 옮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에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어젯밤 해마의 정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쌓이면 이 해마 자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신경과학 연구팀이 수면 부족과 뇌 구조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나쁜 그룹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메모장 자체가 작아지면 적어둘 수 있는 양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자꾸 깜빡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실은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수면의 질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비싼 두뇌 영양제보다 편안하고 깊은 7시간의 잠이 해마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이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에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닌 겁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빨리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성장 호르몬 감소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운동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낮잠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셔서 낮잠을 아예 포기하십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최고의 보약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피하세요.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저녁에 졸음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 밤에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30분을 넘기는 낮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억지로 깨어나면 오히려 더 멍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낮잠을 자면 뇌가 침대를 낮에도 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소파나 안락 의자를 활용하세요. 반대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소파에서 20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낮잠은 뇌 피로를 확 줄여주고 오후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냅이라고도 하는데 짧지만 뇌를 재충전하는 효과가 큽니다. 낮잠을 아예 안 자는 것도 문제,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딱 20분에서 25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잠들기 어려운 분들께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잔 날에는 늦게까지 누워 있거나 다음날 아침을 늦게 일어나서 보충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면 리듬을 더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더라도 기상 시간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낮 동안 졸음이 충분히 쌓여 저녁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잠을 못 잔 다음 날 늦게 일어나면 그날 저녁에도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상 시간을 톰처럼 고정해 두면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정렬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드시겠지만 2주 정도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면 몸이 스스로 취침 시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남편은 6시간이면 충분하고 아내는 7시간 반이 필요한 경우가 흔합니다. 한쪽이 먼저 깨어 움직이면 왜 벌써 일어났어 하고 타박하거나 더 자는 쪽을 보고 나이 들어 게을러졌네 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더 확인해 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내 수면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시간 이상 지나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느낌이 드신다면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보세요. 둘째, 낮에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밤 수면이 충분히 깊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 깬 경험이 있으시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수십 번 수면이 방해받아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수면 전문 클리닉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리가 자꾸 근질근질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면 전문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방치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면과 우리 정서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괜히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소리를 들으면 더 서럽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의지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곳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소한 갈등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충분히 깊은 잠을 자면 편도체가 안정되고 감정의 탄력이 회복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정동희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며느리와 함께 사시는데 수면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소한 것에 자꾸 마음이 상했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깼을 때
며느리가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면 문제가 개선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잠이 너무 얕아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수면 때문이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몸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잘 주무시는 분이 더 따뜻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코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손주들이 밤늦게 시끄럽게 한다거나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귀마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의 귀마개에 익숙해지면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흰 소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불규칙한 소음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빗소리, 파도소리, 계곡소리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 외에 습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다 보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목이 건조해지면 잠자리에서 자꾸 기침이 나거나 입이 말라 깨게 됩니다. 작은 가습기를 틀어두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들이 큰 비용 없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채 침대에 누우십니다.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니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종이에 써내려 가세요. 머릿속에서 빙빙 돌던 걱정들이 종이 위에 글자로 옮겨지면 뇌는 기록했으니 됐다 하고 그 생각들을 놓아줍니다. 다 쓰고 나서 종이를 접어두세요.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오늘 밤은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뇌에게 허락을 주는 겁니다. 또 침대에 누웠을 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몸이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면서 몸을 혹독하게 써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때입니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밤에 자는 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면과 혈당 조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이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에서 당뇨 발생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에는 유독 단 것이 당기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다시 수면이 방해받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수면을 챙기는 것이 당뇨 예방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불레 어머님, 올해 63살이십니다. 30년 넘게 집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다 몸이 좋지 않아 가게를 그만두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혈당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된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꾸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 아침이 되면 입이 너무 마르고 목이 컬컬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독 달고 짠 음식이 당겼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 어머님은 수면 개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을 조금 서늘하게 조절하고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 천장을 보다 저절로 눈이 감길 때를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난 뒤 혈당 체크를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식이 조절을 더한 것도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혈당이 나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다시 수면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과 심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경우 모두 심방세동,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야간 혈압, 하강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심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심장도 쉬고 있어야 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뛰어준 심장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서서히 지쳐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을 쉬게 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등 몸 전체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소홀히 여기거나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늘리려고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만큼 충분하고 깊게 자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 수면 상태가 좀 걱정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오래된 수면 문제라 이미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고르신다면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해보세요. 그 아침 햇빛이 생체 시계를 맞춰주고 14시간 후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집니다.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부터 시작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해 나가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걱정하고 손주들 걱정하면서 정작 내 몸을 돌보는 일은 늘 마지막 순서로 미뤄두셨을 겁니다. 이제는 내 수면을 챙기는 것도 가족이 장관들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잘 자야 내일도 가족 곁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 수면이라는 숫자는 의학적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 영국 노동운동의 슬로건이었고 그 시절에는 뇌를 정밀하게 연구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대 대규모 연구들은 60대 이상에서 7시간 전후가 뇌 기능과 건강을 가장 잘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둘째, 새벽에 한번 눈이 떠지는 것은 60대 이후 자연스러운 수면 변화의 일부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시계를 보며 공황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셋째, 8시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낮잠을 길게 자거나 눕지도 않은 채 오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수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수면의 질은 시간이 아니라 처음 잠든 직후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넷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파에서 졸지 않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금지, 저녁 7시 이후 수분 많은 과일 피하기, 이 세 가지 나쁜 습관을 먼저 없애세요. 다섯째, 잠들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에 살짝 데친 상추나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알, 호두 한 줌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침대에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거실로 나오시고 진짜 졸음이 올 때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 아침 햇빛이 내일 밤 여러분의 깊은 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내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8시간을 못 잔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맞지도 않는 200년 전의 낡은 숫자에 자신을 억지로 구겨 맞추려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살아있게 한 생체 시계가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시계의 신호를 믿으세요. 졸릴 때 자고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찾아온 손주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공원에 비눗방울 놀러 가요. 그 사랑스러운 부름에 어지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 우리 가자 하고 웃을 수 있는 아침, 그게 우리가 이렇게 잠을 챙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잠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진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숫자를 세지 마세요. 그냥 몸의 신호를 따라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뇌가 오늘 밤도 열심히 청소를 할 겁니다.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조금 더 가볍고 활기차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